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대권 라이벌이어서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비토, 표적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벌써 그렇게 컸나요? 괜한 억측들이죠.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 지형 이후의 전국의 방향은 뭐 아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호사가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이고 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면 당연히 그 전체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그만한 점수를 받을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제일 큰 짐으로 남겠죠. 지금은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네. 이 선거를 끌어가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승패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께는 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 정부의 네. 국정 운영 방향의 전환 네. 이것을 국민의힘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외교, 안보, 경제, 민주주의 뭐 하나 지금 제대로 가는 게 없는데 네. 마이동풍이잖아요. 귀 닫고 그냥 아내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4월 10일 날 평가가 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평가가 나는 순간 네. 저는 저희가 생각지 않은 많은 변화들이 시작될 거다. 그것을 머릿속에 꿈꾸면서 네. 선거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 윤석열 대통령 좀 여쭤볼게요. 4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8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 10시에 편집 시간이 길었네요. 사흘간의 편집을 통해서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국내 오래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관성도 있으시고. 국민들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많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다 국민들이 똑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방송에 뭐가 담겼는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뭐가 담겼든 실패하셨다. 뭐가 담겼든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만으로 우선 실패했다. 네. 때가 어느 때인데 녹화 대담입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네. 그거는 지금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뭐 딱 한 언론사 선택도 공교롭잖아요. 그동안 네. 가장 시끄러웠던 맞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녹화 대담을 한 바 있다. 초기에 한 번인가 그거는 예. 또 그럴 목적이 있었을 거고 제가 한번 기억이 정확지 예, 않은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실제로 사전 조정이 없었고 네. 그때 그 한 앵커께서 하셨다고 오히려 워낙 날카롭게 많은 질문을 해서 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아마 그 앵커가 되게 곤란했던 네. 그런 제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언론인들하고 갖고 자유롭게 했죠. 정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그리고 질문자를 미리 정하는 법도 없었고. 네. 그건 뭐 언론인들께 확인이 금방 가능한 일이니까 네. 누가 아까 그런 소리 하셨는지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전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진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당 얘기도 나오고 내일 이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두 생각하십니까? 분이 같은 네,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죠. 맞습니다.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굳이 이 시점에 그 고통을 받은 사람을 예. 다시 끌어내려 하는 것 자체가 너무하는 거죠.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은 네. 뭐 숱한 재판에 온 가족이 휘말려서 고통을 치르고 있잖아요. 뭐 내일 아마 제가 알기로도 네. 선고인데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해도 충분한 이야기를 네. 왜 그렇게 미리 끄집어내서 허빌까요? 예. 저는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품격 있게 해도 자기 주장 다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직업 정치인으로 평생 살아오신 바에 따르면 너무 사나운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나운 게 예. 여의도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자꾸 그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과 많이 만나보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예. 가장 먼저 하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의도하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 깊은 강이 흐르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해도 예.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요. 위원장이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독재 강화되면 시민들이 고통받는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미 이 민생 파탄에 따른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초조감에서 많은 토론들을 했겠죠. 예. 뭐가 가장 먹힐까 해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미 실패했고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네. 솔직하지 못한 어떤 대립 구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민심하고 만나지 못할 겁니다. 적극적인 당원들 외에는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여당다운 선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586 이제 386 때부터 계속 그걸로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386, 486 이제 586까지 왔는데 네. 이게 686까지 갈지 786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686, 78.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4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예. 지금의 이 민주당의 50대 정치인들을 묶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단 우리한테만 아니라 특정 세대를 네. 그렇게 일반화하고 규정 짓고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거 굉장한 구태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특권이다 우리가 자랑 삼는다 이러던데 네. 계속 그거를 뭐 또 팔고 한다 그런데 예. 그런 모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우리 시대에 겪었던 아픔이나 상처들을 다른 세대에게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586을 계속 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겠으나 네. 조금 더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교안보위원회 숱한 경험을 쌓고 서울시에서 행정 경험도 쌓고 무엇보다 국정의 어떤 대통령을 모시는 국정 운영의 정점에서 고통스러운 결정, 힘든 집행, 많은 경험들을 쌓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검사만 하다가 국정운영 덜컥 맡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본인들의 얼굴에 본인들의 얼굴이 빨개질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들 하시는지. 예. 사실 그냥 다 떠나서 그 연수로만 계산을 해보면 학생운동 4년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3년 한 2년 반? 2년 반? 2년 반 학생운동 한 걸로 전체 직업정치인으로 살아오신 거는 한 30년 넘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20한 이제 3년. 예, 그러면
억울하실 것 같아요. 2년 반 한 아니요, 걸 계속. 국민들이 알아주시니까 네. 비근한 예로 이제 제가 2000년에 첫 출마를 했을 때 어디나 가면 싸우지 마라 제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첫 도전하는 제가 뭘 내세워야 할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거 끝날 때까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네. 말하자면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아예 네. 공언을 해버렸어요. 다 말렸어요, 선배 정치인들이. 너는 새로 시작하고 상대는 약점투성인데 네. 왜 내가 왜 너무 아마추어다. 네. 근데 계속 그걸 제가 강조드렸어요. 끝까지 안 할 테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젊은 사람이 시작부터 흑색선전이나 해대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첫날부터 이제 상대 후보께서 저를 빨갱이로 공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성동구만의 어떤 이런 묘한 대립이 형성이 됐고 국민들이 저를 엄청 응원해주는. 네. 그래서 정말 정치 초보 신인이었던 제가 거물 상대 후보를 14,000 몇백 표 차이로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모두 여의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제가 후배 정치인들한테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의도와 여의도 강 너머에 때로는 한 10도까지도 온도차가 난다. 10도. 우리가 목욕탕 가면 열탕과 온탕이 한 3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예. 다르다. 온탕은 미지근하고 열탕은 뜨거운데 예. 그래서 늘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듣는 이런 태도는 정치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경청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말씀도 주신 걸로 해석하겠습니다.